자,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재해나 일단 상해를 입은 경우를 대비해서 보통 대부분이 많이 드는 개인보험을 많이 가입되고 있습니다. 개인보험에 있어서 오늘 소개할 부분은 대법원 판례 중에서 파생장애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아주 특이한 중요한 사례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자,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은 보상이 되지만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환자들도 개인보험에 많이 가입을 하죠. 또는 교통사고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재해에 가입된 질병뿐만 아니라 재해보험을 별도로 이제 상해보험 또는 생명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거에는 상해보험이나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급률에 의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장애가 발생된 경우에는 장애가 어떤 항목인 경우에 몇 프로 장애가 해당된다. 그리고 또 예전에 보면은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급수로 해서 1급부터 해서 4급 또는 1급부터 6급까지 해당되는 장애 항목에 해당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급수만큼에 대한 정액 보상을 지급하도록, 과거에는 그렇게 생명보험 상품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다가 2005년도 이후 상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장애평가는 지급률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이후 계약된 상품들은 전부 통합장애로 해서 장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통합장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오늘 말씀드린 대법원 판례에 대한 것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합장애를 보면은 기본적인 원칙이 장애가 두 가지 이상 각각 장애는 당연히 별도로 평가를 중복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동일한 신체 부위에서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둘 중에 높은 장애를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동일한 신체 부위에서 파생된 경우에 대한 오늘 소개할 내용이지만, 파생된 경우에 있어서 파생된 경우의 장애를 평가를 한다면은 높은 장애는 인정이 되는데, 파생된 장애를 볼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장애를 볼 것인지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원칙은 장애 지급표에 있어서 원칙은 우리 몸의 전체 기능을 13개의 신체 부위로 나누고 있습니다. 즉, 눈, 코, 귀, 그 다음에 입 씹는 기능, 그 다음 외모, 그 다음에 척추, 체관, 그 다음에 팔, 다리, 그 다음에 손가락, 발가락, 그 다음에 흉복부 장기장애, 마지막으로 신경정신장애, 이렇게 13개의 부위를 하나의 동일한 부위로 해서 각각 그 신체 부위를 나눴다는 얘기죠. 물론 여기서 눈이나 귀라 또는 팔, 다리 같은 경우는 양쪽이기 때문에 이것은 각각 장애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파생장애에 대한 내용이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이번 대법원 판례에서 소개한 사례는 피해자가 눈에서 미끄러져서 디스크가 발생을 하고, 디스크 위에 신경 경추의 척추 손상이 발생해서 이로 인해 가지고 오른쪽에 팔과 손가락이 마비가 되면서 기능 자체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도 손의 기능 자체 잃어버려 가지고 지급률 따지니까 팔 쪽에 20%, 그 다음에 오른쪽 손이 30%, 그 왼쪽 손이 30%, 이렇게 30%, 30%, 20%의 장애율이 각각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경추 척추증에 의한 신경 손상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런 각각의 파생된 장애가 발생했는데, 이거를 파생장애로 본다면은 경추 신경 손상에 대한 장애 항목과 각각의 장애 항목에 대한 중에서 높은 장애를 인정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에서 판단한 것은 이것은 파생장애로 보지 않고 별도의 장애로 본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자면은 신경 척추 손상에서 발생된 장애, 이거는 신경 손상으로 해서 낸 장애지만은 이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는 각각 팔과 오른쪽 왼쪽에 대한 각각의 신체 부위에 대한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은 파생장애를 볼 수 없다. 달리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자면은 신경 손상에 대한 장애는 우리가 지급률표에 보면은 ADLS라는 일상생활 기본 동작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5가지 동작에 의해서 각각의 지급률을 전체를 100%에서 기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보행이 안 되는 경우, 또는 식사를 혼자 못 하는 경우, 또는 목욕을 혼자 못 하는 경우, 또는
옷을 입고 벗는 경우 안 되는 경우 이런 전체 기능을 가지고 장애를 100% 하는데 우리가 일상생 기본 동작이라는 것은 이 5가지 항목만 가지고는 일상 동작에 다 포함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경 척수 손상에서 일상생활 기본 동작표에 적용되는 그 항목 이외에 다른 기능의 장애에 대한 부분은 파생장애로 볼 수 없다 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신경 손상 척수 장애의 일상생활 동작 기준표가 13%에 해당되고 나머지 왼쪽 오른쪽 팔 쪽에 20% 30% 그 다음 왼쪽에 30%인 각각 장애가 80%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80%하고 경추 척수 손상이 있는 장애 중에서 높은 장애가 80%니까 80% 인정하고 그 다음에 초간반 탈출증이라는 디스크의 장애가 별도 있기 때문에 이 장애로 수술행위 20% 장애를 해서 전체적으로는 80% 장애와 초간반 탈출 장애 20% 합쳐서 100% 장애를 결국 인정하게 된 그런 사례입니다. 아주 특이하면서도 이 사례로 인해서 앞으로는 장애인 평가를 함에 있어서 파생 장애를 볼 것인지 달리 볼 것인지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 특히 신경 정신 장애에 대한 척수 손상 장애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특이한 사례이기 때문에 꼭 소개를 하고자 했습니다. 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